국내에서 처음 오미크론 변종 감염이 확인되면서 충북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 도내에서는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가장 많은 75명의 확진자가 속출했습니다. 음성군 감곡 버스터미널의 동서울행 노선이 없어질 위기에 처한 가운데 애초부터 이 노선은 불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체는 정식 노선을 만들기 위해 요청했지만 충청북도가 거절했다며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어제 돌봄교사 파업으로 도내 초등학교의 43%가 돌봄교실 운영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오늘은 급식을 담당하는 공무직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가세했습니다. 기준금리 상승으로 예적금 금리도 올랐습니다. 청주의 한 신협에서는 시중보다 2배 이상 높은 4%대 특판 상품까지 내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전국에서 하루 5천 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 오미크론 변종 감염이 처음 확인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는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가장 많은 75명의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누적 확진자가 9천 명을 넘어섰는데 감염 경로가 불분명하거나 타 지역발 확진 사례가 절반에 육박하고 있어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신종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나이지리아를 다녀온 40대 부부 등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미크론 변이 환자와 접촉한 경우 예방접종을 완료하더라도 예외 없이 자가격리를 시키고 변이 확진자는 입원 치료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책을 내놨습니다. 문제는 최근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거나 수도권을 비롯한 타 지역발 확진 사례가 절반에 육박한다는 점입니다. 첫 오미크론 감염 부부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직간접적 접촉자가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동량이라든지 타 지역 간의 접촉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희 지역사회도 전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고령층에 대한 추가 접종률은 20.9%에 머물고 있는 데다 음성의 한 사업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가장 많은 75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해 방역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내일 방역 강화 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인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CJB 김기수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는 생소한 단어를 듣게 됐습니다. 바로 행정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중증 환자가 급증하자 정부가 이 행정명령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다는데 의료 현장은 붕괴 직전에 몰렸습니다. 홍은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며칠째 충북대병원 코로나19 중환자실은 보유병상이 바닥난 상태입니다. 역시 거점 병원인 오송 베스티안도 현재 병상 가동률이 95%가량으로 사실상 추가 환자를 받을 여력이 없어졌습니다. 정부는 최근 비수도권 가용병상의 70%를 수도권 환자로 채우겠다는 행정명령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변경된 지침의 영향권은 환자 이송거리를 감안할 때 사실상 충청권과 강원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병상 배정에 관여했던 광역자치단체를 건너뛰고 병원에 직접 환자 수용을 압박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전체 병상의 70%가 아닌 가용병상의 70%이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병상이 비는 즉시 수도권 환자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병상이 남아있는 게 전투증 병상이 3병상밖에 없는데 그 병상 중에 70%를 수도권 환자를 받으라 그러면 저희는 사실은 충북 지역 환자들을 받을 수 있는 병상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 충북 지역 환자들이 거점병원에서 진료를 못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은 너무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돼서요. 충북도는 도내 환자는 지역에서 치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병상 배정 권한은 정부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또한 충북의 중환자는 병상 가동 여력이 있는 대구 전북으로 수용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거는 시나리오가 그런 거고요. 네네. 원칙은 저희가 이제 병상이 없으면은 중앙 전원지원사무실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의료 환자가 수도권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 가까운 전북으로 갈 수 있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병상 돌려막기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국 코로나19 중환자 치료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 인력과 자원의 확충이 뒤따르지 않는 추가 병상 확보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환자실에 누구를 먼저 입원시킬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한정된 의료 자원에 따른 대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며칠 전 음성군 감곡 버스터미널에 동서울행 노선이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노선은 애초부터 허가를 받지 못한 노선이었습니다. 업체가 그동안 정식 노선으로 만들기 위해 충청북도에 줄곧 요청해왔지만 거절당해 경기도에 수천만 원의 과징금까지 내왔다는 겁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음성 감곡 시외버스 터미널에서는 동서울 노선이 하루 25회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선 모두 불법입니다. 시외버스 업체가 경기도로부터 허가받은 노선은 이천 장호원까지여서 감곡 동서울은 애초부터 운행할 수 없는 노선이기 때문입니다. 업체는 90년대 초 상권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감곡까지 노선을 연장해달라는 주민 요구에 허가 없이 감곡 동서울 노선을 30년간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5년 전쯤부터 정식 노선이 아니라는 이유로 업체는 경기도에서 해마다 1,000만 원가량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결국 업체는 합법 노선으로 바꾸기 위해 2019년 충청북도를 여러 번 찾아 노선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안 된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감곡으로 연장하기 위해서 몇 년간 사업 계획을 충청북도에 협의를 보냈어요. 근데 충청북도에서 다 부동의를 했어요. 업체는 불법을 강행하면서까지 노선을 운영할 수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저희들은 뭐 과징금 처분도 받았고 자꾸 이게 이제 말썽이 되니까 이천시에서 만약에 그런 시설을 해준다면 우리가 뭐 계속 과징금 받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충청북도는 당시 도내 버스 업체에서 노선 사용을 동의하지 않아 인가가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실 동의를 했었으면 면허도 깜깜하게 정리가 되고 지금 계속 뛰는데 뭐 아무 문제가 없을 건데 그래서 경기도에서 협의만 오면 잘 되도록 이제 이렇게 노력을 해서 감곡까지 정류장이 연장될 수 있도록. 최근 비슷한 이유로 괴산 연풍도 버스 노선이 끊긴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충청북도의 소극적인 행정에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좀처럼 정답을 찾을 수 없는 교육계의 현안은 크게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학교 신설과 지금 보시게 될 비정규직 노조 파업 문제입니다. 돌봄교사 파업에 이어 오늘은 급식을 담당하는 공무직이 가세했습니다. 요구사항은 처우 개선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에게 돌봄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행정 업무까지 맡게 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처우 개선을 요구해왔던 돌봄 전담사들은 파업에 돌입하며 발끈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이라며 행정 업무를 맡기려면 임금부터 올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일정 자격증을 소지한 채로 채용이 되어서 현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처우도 굉장히 열악했지만 이번에 행정 업무까지 아무런 처우 개선 없이 저희들에게 이관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돌봄과 관련 있는 행정 업무는 그동안 돌봄 담당 교사들이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 업무의 난이도와 책임 소재를 놓고 일선 교육 현장에선 온도차가 확연합니다. 돌봄 주체 문제는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교사 돌봄 전담사의 갈등으로 이제 아이들에게 교육적 피해로 이어질 문제가 아니라 돌봄 행정 업무는 전담사가 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충청북도 교육청 또한 돌봄 전담사 90% 이상이 하루 종일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으로 이미 처우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집단 임금 교섭이 이뤄지고 있어 독자 결정도 어려운 구조라고 밝혔습니다. 상시 전현직 근무 비율이 91%나 넘고 있고 충분한 그 행정 업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조금 더 수행해줘야 되지 않을까. 결국 피해는 아이들의 몫이 됐습니다. 파업 첫날 도내 초등학교의 43%가 돌봄교실 운영에 차질을 빚은 겁니다. 게다가 영양사, 조리사 등 충북 교육공무직 노조원들도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가세했습니다. 지난 10월에 이은 2차 파업으로 도내 학교 502곳 가운데 57곳의 학생들이 빵과 우유로 점심을 먹었습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둘러싼 지리한 협상의 줄다리기는 해마다 교육청과 노조에 반복되는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한국은행이 얼마 전 기준금리를 올렸는데요. 초저금리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얘기는 대출금리뿐 아니라 예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6개월 전에 2% 안팎이었던 지역 상호금융 접근금리가 최근 급격히 올라 4%대 특판 상품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청주 한 신협에 위드 코로나 희망 적금이 출시되자마자 50억 원 한도를 2배나 넘기고 조기 마감됐습니다. 시중은행보다 2배 이상 높은 연 4.5%의 금리 조건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특판 요청에 체크카드 사용을 조건으로 3%대 예금 상품도 내놓았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위축된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고자 최대 4.5%의 금리를 드리는 상품으로 2주 만에 100억 원이 모집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자 시중은행들은 일제히 수신금리를 0.4%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2% 초반이던 지역 제2금융권의 금리도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는 겁니다.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은 잇따라 예적금 신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이 있었고 또 최근에 부동산 경기나 주식시장이 보합세를 보이는 영향 때문에 요즘 예금문이나 예치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어 고금리와 현금성 자산을 선호하는 예적금 가입자들의 지역 금융권 쏠림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암 사망률 부동의 1위는 폐암으로 흡연이 가장 큰 원인인데요. 충북이 흡연율 전국 최고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관계 당국의 새로운 금연 정책이 절실해졌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흡연 예방 교육을 3차원 증강 현실로 구현했습니다. 비대면 금연 교육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포스터 경연대회는 건강을 해치는 흡연 폐해를 담았습니다. 여기 어른들이 담배를 피움으로써 옆에 있던 아이들까지 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걸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충북대 금연지원센터가 청소년 금연 교육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흡연율 전국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입니다. 충북 흡연율은 22.2%로 가장 낮은 경남보다 3.3%포인트나 높습니다. 더 큰 문제는 충북 지역 청소년들의 흡연율입니다. 전북에 이어 5.9%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는 사실입니다. 청소년의 흡연이 성인으로 이어져 흡연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현상을 낳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담배를 쉽게 접하는 사회 환경을 변화시킬 정책 대안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학교 주변의 편의점에 담배 광고를 굉장히 계산대 앞에다가 이제 세련되고 멋지게 이렇게 진열을 함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쉽게 담배에 접근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첫 흡연 경험 연령이 13.6세로 조사되면서 흡연 예방 조기 교육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충청북도와 강원도 등 전국 시멘트 생산 지역이 공동 입법을 추진해온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이 또다시 좌절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안을 부결하고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회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는 시멘트 생산량에 따라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해 시멘트 생산 지역에 배분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나 시멘트 업계는 이중과세라며 입법에 강력 반발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등 4대 지방협의체와 지방분권 개헌 국민회의는 오늘 국회에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국가 운영 시스템이 지방분권을 바탕으로 획기적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포함한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 이시종 지사는 시도별로 3명씩 51명의 상원을 구성하고 외교와 통일, 국방, 지방자치, 균형 발전에 관한 전속 권한을 부여해 지방의 목소리를 반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등 노동시민단체는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장애인 가족지원센터에 노동자 계약 해지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충북장애인 부모의 부설기관인 충북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최근 명백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계약 만료를 통보했다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주시의회 박정희 의원이 67회 정례회 5분 자유 발언에서 청주시와 LH가 공동 추진한 오창 산업단지 내 일자리 연계형 청년 지원 주택 사업의 무산 과정을 질타했습니다. 박 의원은 최근 LH가 부지 협소와 민원을 이유로 대체 부지를 요청했지만 청주시가 거부해 청년 창업인과 산단 근로자들이 저렴하게 주거와 사무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다며 청주시는 재추진 의지를 밝히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시 소유 부지에 LH가 268억 원을 들여 2024년 말까지 200가구의 공공임대 주택을 짓는 사업으로 지난해 말 국토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는 청주시 휴암동 청사에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행사장에서 김장을 담그는 대신 미리 준비한 10kg짜리 포기김치를 시군 봉사원을 통해 도내 취약계층 652세대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광복 영농조합법인, 진천여객, 흥평임업 등 3개 기업의 후원으로 마련됐습니다. 충북 테크노파크 7대 원장에 노근호 전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이 취임했습니다. 노근호 원장은 충북연구원 연구 2팀장을 시작으로 산업경제연구원 실장과 충북 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노 원장은 가상융합경제와 디지털 대전환에 맞는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홍진태 충북대 약학대학 교수가 국가신약개발재단 이사장에 선임됐습니다. 국가신약개발 사업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신약 개발과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을 지원하는 범부처 국가 R&D 사업입니다. 홍 교수는 충북 산학융합본부 원장을 지내고 현재 대한약학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내년 22대 충북대 총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퇴직을 앞둔 공무원이 화가로 변신해 첫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사진 담당인 연재호 작가는 이달 말 퇴임을 앞두고 청주예술의 전당에서 개인전을 갖고 그동안 꿈으로 간직해온 화가로서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6일까지 닷새간 열리는 전시회에는 가을산 풍경, 꽃과 나무, 정물 등을 담은 유화 작품 26점을 선보입니다. 제천에서 청주를 오가는 시외버스 직통 노선이 지난 7월부터 폐지된 것과 관련해 충청북도와 제천시 버스업체가 긴급 간담회를 열고 내일부터 2회씩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천시는 업계의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해 당분간 금요일과 주말간은 1일 2회씩 운행한 뒤 향후 6회까지 늘리고 평일에는 2회에서 4회로 증회한다고 밝혔습니다. CJ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